당신의 노후는 감옥입니까? 휴가입니까? 여러분, 수십 년간 몸담았던 직장에서 은퇴하던 첫날을 기억하십니까? 혹은 자식을 결혼시켜 품 안에서 떠나보내던 그날,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아마 처음 한두 달은 세상을 다 가진 듯 홀가분하셨을 겁니다. 아침을 깨우던 지긋지긋한 알람 소리도 없고, 출근길 만원 버스에 시달릴 필요도 없고, 쫓기듯 가족들 아침밥을 차려낼 필요도 없으니까요. 따뜻한 거실에 기대어 차 한 잔을 마실 때면, 아,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좀 편하게 살겠구나 싶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그토록 바라던 자유가 주어지고 나니 지금 여러분의 하루는 어떠신가요? 꿀맛 같던 휴식은 눈 깜짝할 새 지나가고 그 자리에 아주 낯설고 당황스러운 불청객이 찾아옵니다. 눈을 뜨자마자 아, 오늘은 또 이긴 하루를 뭘로 때우나 하는 막막함. 갈 곳이 없어 습관처럼 옷을 주섬주섬 입고 동네를 서성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안 가도 너무 안 갑니다. 방송을 100번 넘게 돌려봐도 그 나물에 그 밥이고 외로움을 달래려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봐도 수다 끝에 남는 건 왠지 모를 더 큰 헛헛함 뿐입니다. 하루 종일 마주 앉아 있는 배우자 얼굴만 쳐다보다가 괜히 작은 소리 하나에도 짜증이 나서 큰 싸움이 되기도 하지요. 흔히들 노후 준비라고 하면 돈부터 떠올립니다. 물론 통장에 잔고 무시할 수 없죠. 하지만 100세 시대인 지금 돈이 떨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섭고 끔찍한 재앙이 있습니다. 바로 할 일 없이 텅 빈 노후입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앞으로 남은 30년 넘는 기나긴 세월을 텅 빈 집에서 멍하니 벽만 보고 버텨야 한다면 그곳이 창살 없는 감옥이라 다를 게 대체 무엇일까요?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인생은 고통과 무료함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와 같다. 젊은 시절에는 자식 건사하고 돈 버느라 등골이 휘는 고통의 구간을 지났다면 이제 먹고 살만해지고 시간이 주체할 수 없이 여유로운 노년이 되니 이번에는 숨이 턱턱 막힐 듯한 무료함이라는 구간이 우리를 덮치는 겁니다. 이 무료함은 생각보다 아주 지독한 독약입니다. 사람의 생기를 말려버리고 멀쩡하던 무릎과 허리도 더 쑤시게 만들며 결국에는 내가 이 나이 먹고 살아서 뭐하나 하는 깊은 우울의 늪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긋지긋한 무료함의 늪에서 탈출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단순히 남는 시간을 억지로 때우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완벽하게 내 편으로 만들어줄 단단한 즐거움을 찾아야 합니다. 아이고, 이 나이에 유난스럽게 무슨 취미야. 그냥 살던 대로 살다 가는 거지. 이렇게 손사래를 치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60대, 70대 이후의 취미는 시간 많고 돈 많은 사람들의 한가한 사치가 아닙니다. 취미는 무너져가는 내 마음을 지키고 남은 노후의 모습을 결정짓는 가장 절박한 생존 도구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비싼 물건이나 돈 한 푼 들지 않아도 굳이 남의 비위를 맞추러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오직 나 혼자서 평생을 즐겁고 우아하게 보낼 수 있는 최고의 취미와 여가 생활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들을 하나씩 내 삶에 들이는 순간 지루하고 막막하기만 했던 여러분의 하루는 어느새 잔잔한 설렘과 눈부신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들려주는 행복한 노후의 진짜 비밀,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하시던 일을 잠시 멈추고 편안한 마음으로 귀 기울여 주십시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전해드리는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1장, 제발 이런 취미는 갖지 마세요. 가짜 행복 구분하기. 자, 이제 남는 시간을 잘 보내기 위해 뭐라도 취미를 하나 가져봐야겠다는 마음이 조금은 드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첫 단추를 아주 심각하게 잘못 끼우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떤 취미는 하면 할수록 내 인생을 꽉 채워주고 마음을 넉넉하게 만들지만 반대로 어떤 취미는 하면 할수록 나를 더 비참하고 초라하게 만듭니다. 시장에서 과일을 고를 때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골아버린 과일을 깐깐하게 피하듯이 취미에도 내 영혼을 갉아먹는 가짜 행복,
즉 나쁜 취미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좋은 취미를 알아보기 전에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망치지 않으려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최악의 취미 2가지를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소파와 한몸이 되는 취미, 즉 하루 종일 TV나 유튜브 화면만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 뜨끔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습관적으로 TV를 켜고 뉴스 봤다가 재방송하는 연속극 봤다가 노래 부르는 방송 봤다가 그렇게 비스듬히 누워 번쩍이는 화면만 쳐다보다 보면 어느새 하루해가 뉘엿뉘엿 지고 맙니다. 많은 분이 이것을 꿀같은 휴식이라고 착각합니다. 아니, 늙어서 기력도 없는데 집에서 방송 좀 편하게 보는 게 뭐 어때서 그래?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슴에 손을 얹고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종일 화면을 보고 나서 저녁에 전원을 딱 껐을 때 기분이 어떻던가요? 아, 오늘 하루 정말 보람찼다. 내일이 또 기대된다. 이런 활기찬 기분이 들던가요? 아니면 아이고, 내가 또 하루를 허송세월했네. 머리만 지끈거리고 눈만 침침하네. 하면서 입맛이 쓴 찝찝한 기분이 들던가요? 10중 8구 후자일 겁니다. 왜냐하면 하루 종일 화면을 들여다보는 것은 우리의 뇌를 건강하게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뇌를 일시적으로 마취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는 기능을 멈춰버리고 기계가 던져주는 자극적인 화면을 멍하니 입 벌리고 받아먹기만 하는 꼴입니다. 이것은 내게 주어진 금쪽 같은 시간을 즐기는 게 아니라 소중한 내 인생의 시간을 속절없이 죽이는 것일 뿐입니다. 나이 들어서 가장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할 것이 머리가 딱딱하게 굳는 것인데 온종일 화면만 들여다보는 것은 뇌를 가장 빨리 늙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두 번째로 반드시 피해야 할 것은 사람 없이는 절대 못하는 취미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의 고요함을 견디지 못해서 자꾸만 밖으로 겉도는 분들이 계십니다. 매일 친구들 불러내서 술잔을 기울여야 직성이 풀리고 온갖 모임을 쫓아다니며 달력에 하루라도 약속이 없으면 불안해서 견디지를 못하는 분들 말입니다. 또 자식들에게 수시로 전화를 걸어 이번 주말에는 집에 안 오냐? 밥은 먹고 다니냐? 하며 자식의 일상에 억지로 내 시간을 끼워 맞추려 목을 매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사람을 만나서 정을 나누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내 행복의 열쇠를 온전히 남의 주머니에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몸이 아프거나 멀리 이사를 가서 예전처럼 만나주지 않으면 어쩌시겠습니까? 자식들이 먹고 살기 바빠서 전화 한 통 없는 날이면 그 가슴 찢어지는 서운함과 배신감을 어찌 감당하시겠습니까? 지인들이 모여있는 연락방에 남들이 올린 좋은 곳 놀러간 사진, 맛있는 것 먹는 사진을 보며 부러워하고 내 처지를 한탄하는 건 역시 사람에게 얽매인 가짜 행복이 주는 독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사람들의 어리석은 태도를 두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내면이 빈곤한 사람일수록 끊임없이 외부에서 자극을 찾는다. 내 마음속 스스로 만들어낼 즐거움이 없으니까 자꾸만 남의 시끌벅적한 소리와 온기를 빌려서 그 빈방을 억지로 채우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런 분들을 참 많이 봅니다. 평생 남들 경조사 챙기고 모임에서 감투 쓰기를 좋아하던 어느 어르신이 막상 다리에 힘이 풀려 바깥 출입을 못하게 되자 온종일 허공만 바라보며 시름시름 앓았다는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 나와 함께 해주어야만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혼자 덩그러니 남겨지는 순간 지옥을 맛보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는 하나둘 내 곁을 떠나고 기력이 떨어지면 밖으로 나가는 것도 쉽지 않아 결국 우리는 누구나 예외 없이 혼자가 됩니다. 이건 서럽고 슬픈 일이 아니라 그저 계절이 바뀌듯 아주 자연스러운 섭리입니다. 그런데 평생 남에게 기대는 취미만 가졌던 사람은 이 고독의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속절없이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돈이 많이 드는 비싼 놀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머니 사정이 안 좋아지거나 몸이 조금만 아파도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해야 하거나 돈이 있어야만 유지되는 그 행위를 못하게 되는 순간 내 삶의 유일한 낙도 안개처럼 같이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옛 지혜로운 성인들도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남에게 구걸하는 행복은 진짜 내 것이 아니다. 내가 내 힘으로 불을 피우지 못하고 남의 아궁이에서 쬐는 불길은 언제 꺼질지 몰라 늘 덜덜 떨며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떤 취미를 가져야 할까요? 정답은 아주 간단명료합니다. 친구가 없어도, 내 주머니에 돈이 없어도 오직 나 혼자서 완벽하게 즐길 수 있는 취미여야 합니다. 친구가 바빠서 만나주지 않아도 조금도 서운할 일이 없고, 자식이 전화 오지 않아도 내가 내 할 일 하느라 바빠서 신경조차 쓸 겨를이 없는 그런 단단한 취미 말입니다. 진짜 훌륭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사람은 바깥의 환경에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가 오면 집에서 따뜻한 물을 마시며 좋은 글귀를 읽어서 참 좋고, 날이 화창하면 동네를 천천히 산책해서 좋습니다. 누가 곁에서 놀아주지 않아도 혼자서 베란다 텃밭을 가꾸고 서툰 솜씨로 흙을 만지며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하루를 보냅니다. 지금 여러분의 하루는 어떤가요? 혹시 아무 의미 없이 번쩍이는 화면만 만지작거리고 있거나 울리지도 않는 전화기만 쳐다보고 계시지는 않나요? 이제 우리를 텅 비게 만드는 그 가짜 행복들을 과감하게 쓰레기통에 버릴 시간입니다. 그리고 나 혼자서도 꽉 찬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진짜 취미를 만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 진짜 취미를 갖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은 바로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 단단한 마음의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혼자서 노는 것이 인간으로서 얼마나 우아하고 자유로운 특권인지 다음 장에서 깊이 있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2장, 고독을 즐기는 힘, 혼자 노는 법을 배워라. 진짜 행복한 취미를 갖기 위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두둑한 돈다발도 아니고 튼튼한 체력도 아닙니다. 바로 혼자 있는 시간의 고요함을 견디는 것을 넘어 그 시간을 오롯이 내 것으로 만들어 즐길 줄 아는 단단한 마음가짐입니다. 우리는 평생 무리지어 살아오는데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서 혼자 덩그러니 남겨지는 것을 유독 두려워합니다. 식당에 들어가 구석자리에 앉아 혼자 밥을 먹으려 치면 남들이 나를 처량하고 늙은 외톨이로 볼까봐 자꾸만 주변 눈치를 살피게 됩니다. 주말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전화 한 통 울리지 않으면 내가 그동안 인생을 헛살았나, 다들 나를 피하나 싶어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하지요. 특히 나이가 한 해 두 해 들어갈수록 고독이라는 단어를 세상으로부터의 소외나 버림받음과 똑같이 생각해서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지난 세월을 되짚어 보십시오. 남들과 함께 섞여 있을 때 우리는 단 한 번이라도 온전한 나 자신으로 숨을 쉰 적이 있었나요? 오랜만에 지인을 만나러 나갈 때도 행여나 얕보일까봐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옷차림을 점검하고, 대화할 때도 혹시 말실수나 하지 않을까 속으로 수십 번 말을 삼키고 곤란합니다. 상대방 기분이 안 좋아 보이면 내 속이 아무리 시커멓게 타들어가도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비위를 맞추고 위로의 말을 건네야 할 때도 참 많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남 보기에는 번지르르하게 좋아 보이지만 막상 내 발은 퉁퉁 붓고 꽉 끼는 신발을 억지로 신고 하루 종일 걷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타인과 함께 있다는 것은 세상이 원하는 점잖은 어른의 표정을 짓고 끊임없이 연기를 해야 하는 피곤한 노동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가장 깊이 들여다본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 헛헛함을 예리하게 찌르며 아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온전한 자신이 된다.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유를 사랑하지 않는 자다. 생각해 보십시오. 남의 시선이 없는 혼자 있는 시간은 어떠한가요? 아침에 일어나 세수도 안 한 부스스하고 편안한 얼굴로 우두커니 앉아 있어도 누가 흉볼 사람이 없습니다. 허리가 쑤시고 아프면 거실 바닥에 마음대로 다리를 뻗고 누워도 되고, 남의 실없는 소리에 억지로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쳐줄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내 속이 상하면 남몰래 펑펑 울어도 되고, 옛 추억의 기분이 좋아지면 유행가를 아주 크게 흥얼거려도 아무도 핀잔을 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완전한 자유입니다. 고독은 세상과 단절된 외톨이가 되는 끔찍한 형벌이 아니라 무거운 세상의 시선과 껍데기를
훌훌 벗어던지고 진짜 내 모습을 마주하는 인생 유일의 해방구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늙어가면서 우울의 늪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이 혼자만의 고요한 시간을 춥고 무서운 빈방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텅 비어 있어서 쓸쓸하고 두려운 공간이라고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만 그 빈방에 의미 없는 사람들을 억지로 채워 넣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하지만 지혜롭게 나이 들어가는 어른은 다릅니다. 그들은 고독을 갇혀있는 독방이 아니라 내 영혼을 살찌우는 보물창고로 여깁니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오직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만 푹 빠져들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비싼 시간으로 받아들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가장 먼저 길러야 할 것은 바로 혼자서도 잘 노는 능력, 즉 마음의 독립심입니다. 누가 먼저 연락해서 불러주지 않아도 오늘 하루를 어떤 소박한 기쁨으로 채울지 스스로 계획하고 움직일 수 있는 튼튼한 힘입니다. 오늘은 베란다 창가에 햇볕이 참 따스하니 쪼그리고 앉아 화초잎의 먼지를 가만가만 닦아줘야겠다. 어제 읽다 만 책의 뒷이야기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니 따뜻한 둥글레차 한 잔 끓여놓고 천천히 넘겨봐야겠다. 이렇게 일상 속에서 스스로 작은 할 일을 찾아내고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은 더 이상 남의 온기에 매달려 구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혼자 있는 고요한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가서 아쉬워할 정도로 하루하루의 밀도가 꽉 차오르게 됩니다. 옛 지혜로운 성인들도 혼자 있는 방에서의 고요함을 일컬어 제왕의 휴가라고 불렀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왕조차도 수많은 신하와 백성들의 시선에 갇혀 평생을 옴짝달싹 못하고 피곤하게 살았지만 오롯이 홀로 남겨진 밤의 정자에서 달빛을 바라볼 때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큰 평안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비싼 비행기표를 끊고 멀리 이름난 곳으로 떠나야만 휴가가 아닙니다. 내 집 거실에서 식당의 구석자리에서 혹은 동네의 작은 공원 나무의자에 앉아 남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따뜻한 밥 한 숟갈의 맛을 천천히 음미하고 뺨을 스쳐가는 바람의 온도를 오롯이 느끼는 그 순간, 그 고요함 속에서 나도 모르게 짓는 편안한 미소야말로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진짜 부자의 모습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곁에 살가운 대화를 나눌 리가 없다고 해서 전화기가 하루 종일 쥐죽은 듯 조용하다고 해서 깊이 슬퍼하거나 우울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세상으로부터 매정하게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길고 길었던 무거운 의무의 시간을 끝내고 이제야 비로소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눈부신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제는 오직 나 자신의 평안과 기쁨을 위해 쓸 때가 되었습니다. 이 고독이라는 아주 단단하고 평평한 기초공사가 완벽하게 끝나야만 비로소 그 위에 비바람이 몰아쳐도 끄떡없이 무너지지 않는 평생 가는 취미라는 아름다운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 눈치 보지 않고 내 손으로 직접 빚어내는 그 첫 번째 즐거움은 과연 무엇일까요? 3장 소비자가 되지 말고 생산자가 되어라. 나이가 들면 머리가 굳는다고들 합니다.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고 방금 물건을 두고도 어디에 두었는지 몰라 자꾸 깜빡깜빡하게 되지요. 그런데 왜 머리가 굳는지 아십니까? 단순히 몸이 늙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뇌가 매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입력만 하고 내 생각을 밖으로 꺼내는 출력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남이 만들어 놓은 방송을 멍하니 쳐다보고 남이 부르는 노래를 듣고 남이 지어낸 이야기를 구경만 합니다. 이것은 뇌가 수동적으로 받아먹기만 하는 상태, 즉 철저한 소비자로 사는 삶입니다. 이렇게 살면 머릿속 신경세포들이 심심해서 활동을 멈추고 깊은 잠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돈을 주고 물건을 사는 것만이 소비가 아닙니다. 남이 만들어 놓은 자극에 내 소중한 시간을 넋놓고 갖다 바치는 것, 그것이 바로 노후에 피해야 할 가장 치명적인 시간 소비입니다. 잠들어가는 뇌를 다시 춤추게 하고 노후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생산자가 되는 것입니다. 거창하게 물건을 만들어 시장에 내다 팔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손끝으로, 내 머리로 무언가를 직접 만들어내는 작은 기쁨을 일상에서 매일 맛보라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내 힘으로 창조해낼 때 우리 인간은 살아있음을 가장 강렬하게 느낍니다. 가장 먼저 추천해드리고 싶은 취미는
바로 글쓰기입니다. 아이고, 내가 무슨 글을 써. 학교 다닐 때도 글짓기는 질색이었고 펜 잡아본 지도 수십 년인데 하고 손살에 치는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글쓰기는 이름난 작가가 되어 훌륭한 책을 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이리저리 엉켜있는 복잡한 생각들을 텅 빈 종이 위에 밖으로 끄집어내는 표출의 글쓰기입니다. 살아온 세월이 긴 만큼 우리 안에는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켜켜이 쌓여 있습니까? 그것들을 가슴속에 그냥 꾹꾹 눌러 담아두면 화병이 되고 단단한 응어리가 되지만 밖으로 꺼내어 글로 풀어내면 내 인생의 훌륭한 역사가 됩니다. 시장이나 문구점에 가서 가장 마음에 드는 깨끗한 공책 한 권을 사서 나의 회고록을 써보십시오. 대단한 문장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어린 시절 뛰어놀던 고향 동네의 저녁 짖는 냄새, 처사이를 품에 안았던 그 뭉클했던 순간,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약물고 버텼던 매서운 겨울날의 기억들, 한 줄 한 줄 삐뚤빼뚤 적어 내려가다 보면 아, 내가 참 치열하게 그리고 훌륭하게 잘 살아왔구나 하는 뜨거운 위로가 스스로에게 찾아옵니다. 때로는 내 가슴에 대못을 박았던 사람, 깊은 상처를 남기고 떠난 인연에게 평생 보내지 않을 편지를 써보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원망과 섭섭함을 펜 끝에 실어 종이 위에 미친 듯이 쏟아내고 나면 그 종이를 푹푹 찢어버리거나 불태워버림으로써 내 마음속의 무거운 돌덩이도 함께 날려보낼 수 있습니다. 또 아주 짧은 감사일기도 훌륭한 생산활동입니다. 거창할 것 없이 하루에 딱 3줄만 쓰는 겁니다. 오늘 된장찌개가 참 맛있게 끓여졌다. 쑤시던 무릎이 오늘은 좀 덜 아파서 동네 한 바퀴를 돌 수 있어 고마웠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참 따뜻했다. 이 짧은 글쓰기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불평불만으로 가득 차기 쉬운 늙은 뇌를 매일 아침 긍정적인 생각으로 세수시키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추천하는 생산적인 취미는 바로 식물 키우기, 즉 작은 베란다 정원 가꾸기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도 생전에 식물과 동물을 무척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는 매일 아침 정원을 거닐며 생각에 잠기곤 했는데 말 못하는 식물이 묵묵히 자라나는 모습을 보며 생명의 끈질긴 신비로움을 배웠다고 합니다. 노년에 접어들면 내 몸은 점점 시들어가는 것 같고 얼굴의 주름은 깊어져 거울 보기가 우울해질 때가 많습니다. 내가 더 이상 세상에 아무런 쓸모가 없는 뒷방 늙은이가 된 것 같은 헛헛함이 밀려오기도 하지요. 그런데 내가 매일 아침 눈을 맞추고 때 맞춰 물을 주고 정성을 쏟은 화분에서 파릇파릇한 새잎이 돋아나고 마침내 작은 꽃망울을 터뜨리는 걸 보면 기분이 어떠신가요? 아, 내 손길이 닿아서 이렇게 눈부신 생명이 피어났구나 하는 벅찬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식물은 세상에서 가장 순하고 다정한 벗이 되어줍니다. 물 젖은 잎사귀를 부드럽게 닦아주며 밤새 잘 잤냐고 식물에게 건네는 혼잣말은 결코 실없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속 가장 외롭고 여린 구석을 다독이는 스스로를 향한 다정한 위로입니다. 나는 생명을 다정하게 돌볼 수 있고 아름답게 키워낼 수 있는 쓸모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로 덧붙여 제안해드리고 싶은 최고의 생산활동은 바로 오직 나만을 위해 정성껏 밥상을 차리는 일입니다. 혼자 지내시는 어르신들 댁에 가보면 식사 때가 되어도 반찬통 뚜껑만 대충 열어놓고 드시거나 남은 찬밥에 물을 쓱쓱 말아묵은 김치 한 조각 얹어 한 끼를 대충 때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나 혼자 살자고 도마 꺼내고 지지고 볶는 게 웬 청승이냐며 만사를 귀찮아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를 대충 먹이는 것은 나 자신을 멸시하고 홀대하는 가장 나쁜 습관입니다. 내 입에 들어갈 음식을 내 손으로 직접 씻고 다듬고 맛있게 조리하여 정갈하게 담아내는 과정은 그 자체로 고도의 두뇌 활동이자 창조적인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가족들 입에 들어가는 것만 흐뭇하게 바라보며 헌신했던 지난날의 희생은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하루를 무사히 잘 살아낸 늙은 나를 귀하게 대접하기 위해 내가 가장 좋아하는 반찬을 뚝딱 만들어 예쁜 밥상보를 깔고 천천히 그 맛을 음미해 보십시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자신의 능력을 온전히 발휘하는 데 있다. 내 굳어가는 머리와 거친 손을 직접 움직여 세상에 없던 무언가를 만들어낼 때 진짜 생기가 돈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면 내 손에 쥐어져 있던 명함이나 권위, 자식들에 대한 통제권이 하나둘 모래알처럼 빠져나갑니다. 세상 천지에 내 맘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한없이 초라해지는 시기이지요. 그러나 내가 오늘 진심을 다해 적어내려간 글 한 줄, 내가 정성을 다해 피워낸 꽃 한 송이, 그리고 나를 위해 따뜻하게 지어낸 밥 한 그릇은 온전히 나의 통제와 능력 안에서 이루어진 확실한 결과물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무언가를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냈다는 그 잔잔한 성취감이 끔찍한 무료함을 단숨에 베어버리는 가장 강력한 칼입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은 더 이상 남의 것에 박수치고 부러워하는 소비자로 살지 마십시오. 내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어 끊임없이 일상의 기쁨을 빚어내는 당당한 생산자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절대 늙지 않는 뇌와 영원히 시들지 않는 촉촉한 마음을 유지하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사장, 걷기는 다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것이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여가 생활이 무엇일까요? 바로 걷기입니다. 아이고, 무릎도 시큰거리고 허리도 굽어서 서 있기도 힘든데 무슨 걷기 타령이냐? 하며 고개를 내저으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걷기는 숨을 헐떡이며 땀을 뻘뻘 흘리고 살을 빼기 위해 하는 억지 운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몸을 혹사하는 무리한 활동이 아니라 이리저리 엉켜버린 내 마음을 부드럽게 비껴주는 움직이는 마음 닫기입니다. 많은 분이 나이가 들면 건강을 챙겨야 한다며 무작정 높은 산을 오르거나 하루에 만보를 채우려 이를 악물고 걷습니다. 무리지어 우르르 몰려다니며 시끌벅적하게 남의 흉을 보거나 귀를 꽉 틀어막고 시끄러운 유행가를 크게 틀어놓은 채 오로지 앞만 보고 정신없이 걷기만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걷기 취미가 아닙니다. 텅 빈 마음을 잊기 위해 남의 시끄러운 소리로 내 머릿속을 덮어버리는 또 다른 회피일 뿐입니다. 집안에 가만히 웅크려 앉아 있어 보십시오. 지나간 시절에 대한 뼈저린 후회, 평생 고생만 한 나를 몰라주는 배우자를 향한 원망, 그리고 다 키워놨더니 제 살기 바빠 연락한 통 없는 무심한 자식들에 대한 섭섭함까지 온갖 섭섭하고 억울한 잡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독버섯처럼 피어납니다. 고인물이 새까맣게 썩어 들어가듯 방 안에 가만히 누워있는 몸에는 어둡고 나쁜 생각만 무겁게 가라앉기 마련입니다. 결국 그 생각의 무게에 짓눌려 화병이 나고 억울해서 가슴을 치게 되지요. 그럴 때는 답답한 방구석에서 벌떡 일어나 편안한 신발을 신고 무작정 문 밖으로 나서 보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한 발 한 발 땅을 디뎌 보십시오. 참으로 신기하게도 발바닥이 흙길이나 바닥에 단단하게 닿을 때마다 내 머릿속을 무겁게 짓누르던 그 지독한 걱정거리들이 바닥으로 툭툭 떨어져 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발이 일정한 박자로 움직이고 시원한 바람이 뺨을 스치면 얼음장처럼 딱딱하게 굳어있던 마음이 스르르 녹아내립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당장이라도 소리를 지르고 싶다가도 무작정 동네를 한 바퀴 걷고 들어오면 에이, 가만 생각해보니 별일도 아니었네 하고 맺힌 속이 확 풀리는 경험,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쇼펜하우어도 소문난 걷기 사랑꾼이었습니다. 그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정해진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모자를 챙겨 쓰고 홀로 문 밖을 나섰습니다. 그렇다면 이 똑똑한 학자들은 왜 그렇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밖을 걸었을까요? 다리 근육을 키워서 남들보다 하루라도 더 오래 살려고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홀로 걷는 그 고요한 시간 동안 복잡했던 머릿속이 맑은 거울처럼 깨끗해지고 꼬여있던 인생의 고민들이 마법처럼 술술 풀리는 짜릿한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일정한 걸음의 박자가 우리의 흩어진 마음을 가지런히 모아주는 가장 훌륭한 치료제라는 것을 그들은 일찍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진정한 걷기는 오로지 나 자신과 다정하게 묻고 답하며 걷는 것입니다.
걸으면서 길가에 이름 없이 피어난 작은 들꽃도 가만히 쪼그려 앉아 들여다보고 계절마다 옷을 갈아입는 나무의 색깔도 가슴으로 흠뻑 느껴보십시오. 말없는 자연은 우리에게 100권의 두꺼운 책보다 더 위대한 가르침을 줍니다. 추운 겨울에는 바싹 말라 죽은 것 같던 앙상한 나뭇가지가 따뜻한 봄바람이 불면 기어코 파란 싹을 틔우는 생명력을 보면서 우리는 무릎을 치며 깨닫게 됩니다. 아, 내 인생도 이대로 덧없이 서글프게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다 시들어버린 줄 알았던 내 남은 인생에도 아직 작고 예쁜 꽃을 피워낼 따뜻한 날이 남아있구나. 이런 깊은 깨달음을 얻으며 천천히 걷다 보면 늙고 병들어가는 내 몸에 대한 억울함이나 언젠가 곁으로 다가올 마지막 순간에 대한 두려움도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생겨납니다. 이것이 바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내 마음에 튼튼한 평화를 얻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방법입니다. 오늘부터 매일 같은 시간에 걷는 나만의 굳건한 약속을 만들어 보십시오. 나는 매일 오후 2시 햇볕이 가장 따뜻할 때는 무조건 동네를 한 바퀴 돈다. 이렇게 원칙을 딱 정해두는 겁니다. 할 일 없이 물처럼 허무하게 흘러가 버리는 노년의 막막한 하루에 이런 단단한 기둥 하나를 세워놓으면 더 이상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막막하거나 두렵지 않습니다. 그 규칙적인 발걸음이 여러분의 무너지는 몸뿐만 아니라 갈대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는 마음까지 꽉 잡아주는 든든한 지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걷기는 다리 아프게 억지로 하는 운동이라는 생각을 과감히 버리십시오. 걷기는 다리로 하는 게 아니라 맑은 머리로, 그리고 따뜻하게 살아 숨쉬는 가슴으로 하는 아주 고상하고 우아한 취미입니다. 오늘 당장 무거운 마음의 짐과 해묵은 원망들은 텅 빈 방구석에 훌훌 던져두십시오. 그리고 가장 편안한 신발을 신고 가벼운 옷차림으로 문을 열고 나가 나만의 평화로운 사색의 길을 천천히 거닐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 길의 끝에는 어제보다 한 뼘 더 평온해진 진짜 내 모습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5장 쓸모없는 것을 배울 때 영혼은 가장 젊어진다. 많은 어르신께 남는 고요한 시간에 무언가를 좀 새롭게 배워보시라고 권하면 10중 8구는 크게 손사래를 치시며 뒷걸음질을 치십니다. 아이고, 내일 모레 80을 바라보는 이 나이에 뭘 배워서 어디다 써먹어. 머리도 딱딱하게 굳어서 방금 들은 것도 돌아서면 하얗게 까먹는데 골치만 아프지. 젊어서 식구들 먹여 살리느라 지긋지긋하게 고생했는데 다 늙어서 무슨 놈의 공부야. 이제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편하게 누워 살다가 갈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심정 뼈저리게 이해합니다. 평생을 쉼없이 달려오셨으니 이제는 그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쉬고 싶으시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참으로 차갑고 냉정하게 들리시겠지만 바로 그 생각, 이 나이에 배워서 뭐 하냐며 스스로 한계를 굳는 그 마음가짐이 사람의 영혼을 가장 빨리 늙고 병들게 만듭니다. 몸이 늙고 병들어서 새로운 것을 못 배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니까 뇌가 쪼그라들고 하루가 다르게 늙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젊은 시절 까만 머리였을 때 했던 공부를 가만히 떠올려 보십시오. 좋은 학교에 들어가려고 번듯한 일자리를 얻어 남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혹은 남들과의 피 튀기는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를 악물고 했던 그 공부는 참으로 고통스럽고 찌긋찌긋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머리에 억지로 쑤셔넣고 시험을 치러야만 했던 그것은 기쁨을 주는 배움이 아니라 밥줄을 쥐고 흔드는 무서운 노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 시작하는 노년의 공부는 그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랑 아등바등 경쟁할 필요도 없고 억지로 시험을 쳐서 남들에게 100점짜리 성적표를 자랑해야 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돈을 벌기 위한 팍팍한 수단이 아니라 배움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순수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의 유일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다 늙어서 주름진 손으로 몽당 연필을 쥐고 하는 공부가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놀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남은 평생 동안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배우며 놀아야 할까요? 역설적이게도 당장 내 입에 쌀 한 톨 넣어주지 않고 먹고 사는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을 배울수록 좋습니다.
돈이 되는 기술이나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지식은 여전히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 뿐입니다. 첫 번째로 강력하게 추천해드리는 배움은 바로 인생의 깊은 이치가 담긴 예성인들의 지혜를 읽고 배우는 것입니다. 생각의 이치나 삶의 지혜를 다룬 두꺼운 책들은 젊었을 때 억지로 펴보면 이게 대체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냐 싶어서 그저 졸음만 쏟아졌습니다. 당장 내 코가 석자이고 먹고 살기 바쁜데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이니 영혼이니 하는 소리가 귀에 들어올 리가 없었지요. 그런데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어내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자식 농사와 사람 사이의 씁쓸한 배신 그리고 뼈저린 실패를 온몸으로 견뎌낸 지금의 나이에 그런 지혜의 글귀를 펼치면 어떨까요? 글자 하나하나가 마치 내 마음을 훤히 들여다본 것처럼 가슴에 콕콕 박힙니다. 아, 젊은 날 내가 그토록 목숨 걸고 아파했던 그 미움이 지나고 보니 참으로 부질없는 것이었구나.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이라는 것이 억지로 쥐려 한다고 쥐어지는 것이 아니었구나. 하며 내 지나온 굽이치던 삶이 스르르 해석되고 남몰래 상처받았던 마음이 따뜻하게 녹아내립니다. 특히 우리가 앞서 살펴본 쇼펜하우어 같은 사상가의 통찰은 막막한 노년에 남은 하루하루를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할지 어둠 속의 등불처럼 환하게 길을 비춰줍니다. 두 번째로 영혼을 젊게 만드는 배움은 낯선 외국 글자나 이웃나라의 언어를 소리내어 익혀보는 것입니다. 이 나이에 외국 사람 만날 일도 없는데 무슨 남의 나라 말이냐 하시겠지만 평생 써본 적 없는 낯선 글자의 생김새를 눈으로 보고 생전 처음 내뱉는 신기한 발음을 입술로 굴려보는 행위는 굳어가는 머릿속 신경을 깨우는 가장 짜릿한 자극이 됩니다. 방 안에 가만히 앉아서도 이웃나라의 언어를 한마디씩 익힐 때마다 마치 바다 건너 낯선 땅을 여행하는 듯한 설렘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치매를 예방하는 것을 넘어 늙어가는 내 머릿속에 맑은 우물을 파는 훌륭한 놀이입니다. 세 번째는 다루기 쉬운 작은 악기를 배워보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 먹고 사느라 바빠서 엄두도 내지 못했던 악기, 혹은 숨을 불어넣어 소리를 내는 작은 필이나 장구 같은 것도 참 좋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쑤셔서 젓가락질도 마음대로 안 되는데 무슨 악기냐고 지레 겁먹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악기를 배우는 목적은 피나는 연습을 통해 남들 앞에서 멋들어진 공연을 선보이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두꺼운 돋보기를 쓰고 더듬더듬 악보를 짚어가며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손가락을 꼼지락거려 아주 엉성하고 서툰 소리 하나를 밖으로 꺼내보는 그 벅찬 과정 자체를 즐기는 것입니다. 한 곡을 온전히 끝내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삑삑거리는 우스꽝스러운 소리가 나도 혼자 껄껄 웃어넘기면 그만입니다. 내가 직접 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온 신경을 집중하는 그 찰나의 순간만큼은 지난날의 서러움도 쑤시는 허리 통증도 모두 새하얗게 잊고 영혼이 맑아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아주 중요한 내면의 재산이라는 개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부자는 통장에 숫자가 많은 사람, 남들이 부러워하는 으리으리한 집에 사는 사람이지만 진짜로 무너지지 않는 부자는 내 머릿속과 가슴속에 삶의 즐거움이 가득 차 넘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깥 세상에서 피땀 흘려 모은 돈이나 높은 자리는 도둑을 맞을 수도 있고 거짓말쟁이에게 속아 하루아침에 날릴 수도 있으며 때로는 믿었던 핏줄에게 섭섭하게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아주 허망하고 덧없는 것들이죠. 하지만 내가 늦은 나이에 밤을 지새우며 머릿속에 차곡차곡 쌓아둔 삶의 지혜, 낯선 나라의 말 한마디, 그리고 내 굳은 손끝으로 익혀낸 작은 악기의 서툰 연주 솜씨는 내가 이 세상을 떠나 눈을 감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 누구도 절대 뺏어갈 수 없는 영원하고 완전한 내 것입니다. 가장 행복하고 눈부신 노후를 보내는 사람은 바깥으로 나돌지 않아도 내 안에 가지고 놀거리가 가득한 사람입니다. 머릿속에 궁금한 것이 많고 알고 싶은 이야기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어르신은 늙어갈 틈조차 심심할 틈조차 없습니다. 누가 곁에 와서 놀아주지 않아도 좁은 방구석에 앉아 낡은 책 한 권 펼치거나 낯선 글자를 빈 종이에 끄적이는 것만으로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아이처럼 즐거워합니다. 무언가를 새롭게 배우며 가슴이 뛰는 어른은
결코 초라하게 늙지 않습니다. 그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은 맛을 내며 지혜롭게 익어갈 뿐입니다. 오늘 당장 동네 책방에 들러 평소 눈길이 가던 책을 한 권 사보시거나 지역의 작은 배움터에 나가 새로운 것에 귀를 활짝 열어보십시오. 무언가를 배워보겠다고 호기심으로 두 눈을 반짝이는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의 주름진 얼굴은 젊은이의 청춘보다도 훨씬 더 고귀하고 아름답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6장 내면의 불을 쌓아라. 빈방을 보물창고로 만드는 비밀. 지금까지 우리는 늙어가는 뇌를 깨우는 소박한 글쓰기부터 마음의 찌꺼기를 털어내는 걷기, 그리고 쓸모없는 것을 배우며 영혼을 춤추게 하는 방법까지 참으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결국 우리 삶의 마지막 과제인 마음속의 튼튼한 금고를 꽉 채우기 위한 훌륭한 훈련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부자라는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으리으리하고 넓은 집,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번쩍이는 물건들, 그리고 평생 쓰고도 남을 만큼 통장에 찍힌 수많은 숫자를 떠올리실 겁니다. 젊은 시절에는 그것들을 하나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 피눈물을 흘리며 앞만 보고 내달렸습니다. 남보다 조금이라도 더 가져야 내 자식들 기죽이지 않고 늙어서도 밖에서 무시당하지 않을 거라 굳게 믿었으니까요. 물론 늙어가면서 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추운 겨울에 따뜻한 방에서 지내고 아플 때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를 받으려면 일정한 돈은 우리의 목숨줄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딱 그 정도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 이상 넘쳐나는 돈이 과연 우리의 텅 빈 노후를 진짜로 행복하게 만들어줄까요? 주변을 가만히 둘러보십시오. 평생 악착같이 돈을 모아 남부럽지 않은 재산을 가진 어느 어르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혼자 있는 시간을 단 1분도 얌전히 견디지 못합니다.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조르고 비싼 밥을 사주며 사람들을 곁에 억지로 묶어두려 애를 씁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돈을 보고 굽신거리는 그 맛에 취해 살지만 막상 해가 지고 사람 하나 없는 텅 빈 넓은 집으로 돌아오면 지독한 외로움에 몸서리를 칩니다. 행여나 누가 내 돈을 훔쳐가지는 않을까, 자식들이 내 재산만 노리고 덤벼들지는 않을까 하는 의심과 불안감에 뜬 눈으로 밤잠을 설칩니다. 과연 이 어르신을 진짜 부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겉으로는 번지르르 하지만 속은 차갑게 식어버리고 텅 빈 깡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좇는 바깥의 재산은 참으로 허망합니다. 아무리 단단히 움켜쥐려 해도 영원히 내 곁에 머물지 않습니다. 믿었던 사람의 교묘한 꿰매에 빠져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날리기도 하고 평생 땀 흘려 모은 돈을 자식들 사업 자금이나 집장만 하는데 몽땅 내어주고 정작 본인은 좁은 쇳방으로 나앉는 가슴 아픈 일도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벌어집니다. 내 몸의 젊음과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까지 멀쩡하던 무릎이 오늘은 시큰거려 문 밖을 나서지 못하고 평생 내 곁을 지켜줄 것 같던 다정한 친구와 배우자도 야속하게 먼저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누군가에게 나를 소개할 때 직장의 이름이나 감투를 내세웠습니다. 내가 왕년에 이런 사람이었어. 내가 예전에 얼마나 잘 나갔는데 하며 지나간 과거의 영광을 훈장처럼 달고 살았지요. 하지만 나이가 들어 그 모든 껍데기가 벗겨지고 몸에 걸친 비싼 옷과 물건마저 아무런 소용이 없어질 때 우리의 진짜 미천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속에 든 것이 없는 사람은 허전함을 견디지 못해 자꾸만 왕년의 이야기를 꺼내며 남들에게 대접받으려 떼를 씁니다. 이처럼 내 몸 밖의 것들은 언젠가 반드시 내 곁을 떠나거나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시한부 인생에 빌린 물건들입니다. 하지만 누구도 훔쳐갈 수 없고 세월이 흘러도 절대 낡지 않으며 쓰면 쓸수록 오히려 더 불어나는 신기한 재산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평생토록 침이 마르게 강조했던 마음속의 넉넉함, 즉 내면의 부입니다. 마음속이 부유한 사람은 넓고 화려한 집이 굳이 필요 없습니다. 아주 좁고 허름한 방 한 칸에 살아도 그 공간은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궁전이 됩니다.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바로 텅 빈 방을 나만의 꽉 찬 즐거움으로 채울 줄 아는
지혜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바깥에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쓸쓸한 늦은 오후를 상상해 보십시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창밖의 빗소리를 들으며 아이고, 비가 와서 사람도 못 만나고 뼈마디만 쑤시네. 내 팔자야. 하며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바보상자를 틀어봐도 재미가 없고 누구 하나 찾아오는 이 없는 텅 빈 거실이 마치 자신을 가두는 차가운 감옥처럼 느껴져 가슴을 마구 칩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나만의 놀거리를 가득 쌓아둔 진짜 부자는 비 오는 날이 오히려 반갑습니다. 옳지, 오늘은 밖에 나갈 필요 없이 따뜻한 물 한 잔 끓여놓고 어제 쓰다만 내 인생 이야기를 마저 써야겠다 하며 콧노래를 부릅니다. 빗소리를 장단 삼아 낡은 공책에 연필을 사각거리며 글을 적고 창가에 놓인 화분 잎사귀에 맺힌 물방울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생명의 아름다움에 뭉클해합니다. 서랍 속에 모셔두었던 손때 묻은 작은 피리를 꺼내어 옛날 노래를 더듬더듬 불어보기도 하지요. 굳이 지난 날을 자랑하려 목소리를 높일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종이를 넘기고 흙을 만지는 현재의 삶이 너무나 즐겁고 만족스럽기 때문입니다. 이 어르신에게 텅 빈 방은 더 이상 외롭고 무서운 독방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나를 위로해주는 시간, 그리고 맑아진 정신이 꽉 들어찬 세상에서 가장 눈부신 보물창고가 된 것입니다. 누가 칭찬해주지 않아도 스스로 하루를 아주 멋지게 살아냈다는 든든한 만족감,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롯이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시간을 쓸 수 있는 완벽한 자유, 그리고 늙고 병들어가는 내 몸마저도 자연스러운 인생의 흐름으로 조용히 받아들이는 평온한 눈빛. 이것이야말로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진짜 행복한 노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앞서 배운 혼자서 노는 방법들, 글을 쓰고, 식물을 가꾸고, 가슴으로 걷고, 낯선 것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배우는 모든 행동이 바로 이 보물창고를 채우는 귀한 보석들입니다. 이 보석들은 돈을 달라고 떼를 쓰지도 않고 누군가의 마음을 다치게 하지도 않으며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해 영원토록 반짝입니다. 자식이나 친구에게 기대어 외로움을 달래려는 서글픈 국어를 이제 그만 멈추십시오. 밖에서 위로를 찾으려 이리저리 헤매던 피곤한 발걸음도 이제 따뜻한 내 집으로 돌리십시오. 여러분의 집, 그 고요하고 텅 빈 거실 한가운데에 가만히 앉아 내 마음의 보물창고 문을 활짝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귀찮아서 자꾸만 남이 만든 번쩍이는 화면에 눈이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아주 작은 것부터 내 손으로 직접 빚어내는 시간들이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어느새 다른 사람의 연락을 애타게 기다리지 않고도 하루를 빈틈없이 꽉 채워보내는 단단하고 빛나는 자신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저 어른은 곁에 아무도 없어도 참 편안하고 넉넉해 보여. 얼굴에 맑은 빛이 나네. 라는 말을 듣는 어른. 억지로 꾸미거나 가진 것을 자랑하지 않아도 존재 그 자체로 은은한 향기를 풍기는 어른.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가장 품격 있고 지혜롭게 익어가는 진짜 부자의 모습 아닐까요? 마음이 보석으로 꽉 찬 사람은 더 이상 늙어가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세상의 껍데기를 훌훌 벗어던지고 마침내 진짜 나로 살아가는 이 홀가분한 해방감을 매일매일 축제처럼 즐기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가운 빈방을 세상에서 가장 아늑하고 풍성한 보물창고로 정성껏 가꿀 시간입니다. 7장 묵은 짐을 덜어내는 비움의 취미. 지금까지 우리는 텅 빈 마음의 창고를 넉넉하게 채우는 여러 가지 아름다운 방법들에 대해 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내 손으로 지나온 삶의 흔적을 끄적이고 거실 밖 창가의 푸른 생명을 정성껏 키워내며 맑은 공기를 마시며 천천히 걷는 일들이 모두 내면을 살찌우는 훌륭한 체험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정반대로 우리 삶을 깃털처럼 가볍게 날아오르게 만들어줄 아주 특별하고 고상한 여가 생활 하나를 덧붙여 소개하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 주변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해묵은 짐들을 과감하게 덜어내는 비움이라는 이름의 취미입니다. 지금 고개를 돌려 여러분이 하루 종일 머무는 집안 구석구석을 가만히 한번 둘러보십시오. 혹시 발 디딜 틈도 없이 온갖 세간살이와 정체 모를 잡동사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지는 않으신가요? 10년도 훌쩍 넘어 한 번도 꺼내보지 않은 다용도실 구석의 낡은 상자들. 언젠가 나중에 귀한 손님이 오면 번듯하게 내어놓아야지 하며 찬장 가장 높은 곳에 먼지가 뽀얗게 내려앉은 채 갇혀있는 무겁고 비싼 사기 그릇 세트. 처녀 총각 시절 혹은 한창 밖에서 돈을 잘 벌던 시절에 큰맘 먹고 비싸게 주었다며 참아버리지 못해 옷장 한 구석을 빽빽하게 채우고 있는 유행 지난 두꺼운 옷들. 자식들이 갓난아기 때 덮었던 낡은 이불과 손때 묻은 물건들까지. 우리는 참으로 많은 물건을 이고 지고 살아갑니다. 젊은 시절에는 텅 빈 세간살이를 하나씩 채워가는 재미로 힘든 줄 모르고 살았고, 번듯한 물건이 곧 내 재산이며 나를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라고 굳게 믿었으니까요. 언젠가 분명히 쓸 때가 있겠지. 이게 다 내 피 같은 돈 주고 산 건데. 아까워서 어떻게 함부로 버려 하는 미련 때문에 고장난 물건 하나, 몽당 연필 하나도 차마 쓰레기통에 던져넣지 못하고 집안 깊숙한 곳에 꽁꽁 숨겨두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이가 들고 기력이 쇠해지는 노년의 삶에서 그 수많은 물건은 더 이상 나를 지켜주는 든든한 재산이 아닙니다. 오히려 굽은 허리를 더 휘청이게 만들고 좁은 집안에서 숨을 턱턱 막히게 하는 무서운 짐덩어리일 뿐입니다. 집안에 짐이 많으면 결국 그 물건을 돌보고 치우는 데 남은 귀한 시간을 몽땅 빼앗기게 됩니다. 허리가 쑤시는데도 바닥에 널브러진 짐들을 요리조리 피해 다니며 쓸고 닦아야 하고, 철이 바뀔 때마다 입지도 않을 옷들을 꺼내어 말리고 다시 쑤셔 넣는 고된 노동을 끝없이 반복해야 합니다. 정작 나 자신은 이가 빠진 못생긴 밥그릇에 대충 밥을 비벼 먹으면서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손님을 위해 그 무거운 사기 그릇들을 애지중지 상전처럼 모시고 사는 꼴입니다. 이것은 내가 내 인생과 공간의 당당한 주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낡은 물건들의 하인이 되어 쩔쩔매며 남은 인생을 허비하는 아주 서글픈 모습입니다. 그래서 노년에 가장 훌륭하고 꼭 필요한 취미 중 하나는 바로 매일 조금씩 내 공간을 답답하게 차지하고 있는 불필요한 것들을 미련 없이 털어버리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거창하게 대청소날을 잡아온 집안을 발칵 뒤집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릎도 아프고 힘도 달려서 하루 만에 다 해낼 수도 없습니다. 그저 아주 소박하고 재미있는 매일의 작은 놀이로 생각하십시오. 오늘은 거실 장식장 아래에 있는 첫 번째 서랍장 딱 하나만 열어서 쓰레기를 골라내야지. 내일은 신발장에 10년 넘게 처박혀서 밑창이 다 굳어버린 낡은 구두 2켤레만 봉투에 담아 내다 버려야지. 이렇게 하루에 딱 한 군데씩만 목표를 정해놓고 아주 천천히 집안의 숨통을 틔워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낡은 옷 한 벌, 빛바랜 종이 쪼가리 하나를 버리는 것조차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몹시 아까울 것입니다. 그 물건 하나하나에 나의 눈물겨운 과거와 젊은 날에 치열했던 땀방울이 고스란히 묻어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눈 딱 감고 그 묵은 짐들을 쓰레기 봉투에 담아 문 밖으로 훌쩍 내놓고 나면 참으로 묘하게도 꽉 막혔던 명치가 뻥 뚫리듯 시원해지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불필요한 짐을 덜어내는 행위는 단순히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을 넘어 내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덕지덕지 들러붙어 있던 과거에 대한 헛된 집착을 함께 떼어내어버리는 아주 거룩한 이식입니다. 옷장을 꽉 채우고 있던 철 지난 옷을 버리면서 아, 내가 왕년에 참 잘나갔지 하고 과거의 영광에만 매달리던 헛헛한 자존심도 함께 묶어서 버려보십시오. 먼지 쌓인 옛날 물건들을 치우면서 내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고 떠난 얄미운 사람을 향한 미움과 평생 내 고생을 몰라주었던 무심한 핏줄들에 대한 섭섭함도 그 봉투에 꾹꾹 눌러 담아 미련 없이 밖으로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과거의 슬픔과 화를 비워내야만 내일의 작은 기쁨을 담을 수 있는 빈자리가 생겨납니다. 집안의 잡동사니가 하나둘 비워지고 나면 답답했던 거실과 방 한가운데에 제법 널찍하고 반듯한 빈 공간이 생겨납니다. 그 텅 빈 여백을 방바닥에 가만히 앉아 바라보고 있으면 이루 말할 수 없는 묘한 평화로움이 가슴속으로 밀려 들어옵니다. 눈을 어지럽히던 군더더기가 사라지니 머릿속은 깊은 산속의 맑은 샘물처럼 투명해지고
엎드려 걸레질 한 번을 하더라도 거칠 것이 없으니 어찌나 홀가분하고 편안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모두 어머니의 뱃속에서 세상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쥐지 않은 빈손으로 울며 왔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 다하여 흙으로 돌아갈 때도 단 하나의 작은 물건조차 챙겨갈 수 없는 빈손으로 쓸쓸히 떠나야만 합니다. 이것은 돈이 많건 적건 세상 누구도 절대 피할 수 없는 가장 정직한 자연의 이치입니다. 어차피 이승에 다 내려놓고 훌훌 떠나야 할 길이라면 내 몸에 조금이라도 기운이 남아있고 두 눈이 밝을 때 내 손으로 직접 내 주변을 가볍고 단정하게 정리해두는 것이 얼마나 훌륭하고 지혜로운 어른의 뒷모습이겠습니까? 방 안이 온통 물건으로 빼곡하게 차 있으면 새로운 맑은 바람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내가 욕심껏 움켜쥐고 있는 썩은 동아줄을 과감하게 툭 놓아버려야 비로소 눈부시고 따뜻한 새 햇살을 두 손 가득 편안하게 받아 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해가 지기 전에 큼지막한 비닐봉지 하나를 쫙 펴서 곁에 두십시오. 그리고 집에서 가장 만만한 서랍 하나를 열어 3년 동안 단 한 번도 꺼내보지 않은 낡은 물건 3개만 골라서 가벼운 마음으로 버려보십시오. 아끼던 물건이 빠져나간 그 작고 동그란 빈자리에 전에는 미처 몰랐던 홀가분한 해방감과 넉넉한 자유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찾아와 앉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비움이라는 위대한 취미가 우리의 지친 노후에 주는 가장 눈부신 선물입니다. 마지막 장, 내 삶의 결을 잇는 그대로 사랑하는 법. 이제 우리가 나누는 긴 이야기의 마지막 장에 도착했습니다. 앞서 우리는 글을 쓰고 화초를 가꾸고 가슴으로 걷고 낡은 짐을 비워내는 여러 가지 훌륭한 여가 생활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우리 노년의 삶을 가장 평안하고 눈부시게 만들어줄 마지막이자 최고의 취미는 바로 내 삶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20대, 30대 젊고 피가 끓던 시절을 한번 가만히 되돌아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하루하루가 남들과의 치열한 비교였고 전쟁이었습니다. 저 집 남편은 돈도 잘 벌어오고 다정하다던데 내 팔자는 왜 이리 기구할까? 남의 집 자식들은 말도 잘 듣고 좋은 학교에 척척 붙는데 우리 애는 왜 이렇게 내 속을 새까맣게 썩일까? 남들은 부모 잘 만나서 고생 안 하고 집도 척척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평생 진흙탕에서 발버둥 치며 살아야만 할까? 밤마다 억울함에 베갯니들 적시고 남들처럼 번듯하게 살아보려고 안간힘을 쓰며 내게 주어지지 않은 것들을 원망했습니다. 마치 거꾸로 흐르는 거센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려는 연어처럼 내게 주어진 삶의 모양을 억지로 뜯어고치려 평생을 피투성이가 되어 싸워왔습니다. 그것이 젊은 날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방식인 줄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머리가 하얗게 새고 얼굴에 깊은 주름이 파인 지금 산전수전 다 겪고 나서 세상을 가만히 둘러보니 어떤 깨달음이 찾아오시던가요?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은 억지로 발버둥 친다고 해서 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아주 크고 무거운 진리를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봄에 가장 먼저 화사하게 피어나는 벚꽃이 있고 한겨울 매서운 눈보라 속에서 묵묵히 푸른 잎을 지켜내는 소나무가 있듯이 사람의 인생도 저마다 타고난 씨앗이 다르고 찬란하게 꽃을 피우는 계절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일찍부터 돈을 쥐어 화려하게 살지만 늙어서 곁에 아무도 없이 외롭게 저물어가고 어떤 사람은 평생 이름 없는 들꽃처럼 고생하며 살았지만 노년에 이르러 속 썩이던 자식들이 다 제자리를 잡고 편안한 웃음을 짓기도 합니다. 이것은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못난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늘이 우리 각자에게 부여한 삶의 결이 다르고 걸어가야 할 인생의 지도가 달랐을 뿐입니다. 이것을 마음 깊이 인정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 아, 내 인생은 참으로 굽이치고 험난했지만 그것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겪어내야 할 나만의 소중한 몫이었구나 하고 지난날의 억울함을 조용히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이가 들어서만 가질 수 있는 가장 고상하고 우아한 마음의 여가생활, 즉 관조라는 취미입니다. 내 삶의 결을 잇는 그대로 사랑한다는 것은 지금 늙고 병들어가는 내 초라한 육신까지도 부드럽게 쓰다듬고 용서해주는 일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어깨가 쑤시고 무릎이 시큰거려서 예전처럼 날래게 걷지 못하는 내 몸이 밉고 서러우신가요? 거울 속에 비친 축 처진 눈가와 검버섯 핀 얼굴을 보며 내 청춘이 다 어디로 갔나 하고 한숨을 푹푹 내쉬고 계시지는 않나요? 하지만 너무 서러워하지 마십시오. 눈이 침침해지는 것은 세상에 험하고 보기 싫은 꼴을 굳이 다 보며 마음 다치지 말고 이제는 흐릿하고 부드럽게 세상을 바라보라는 하늘의 깊은 배려입니다. 귀가 어두워지는 것은 남들이 뒤에서 수군거리는 험담이나 뾰족한 소리에 더 이상 귀 기울이지 말고 오직 내 마음속의 평온한 소리에만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허리가 굽고 다리가 아파지는 것은 평생 가족을 위해 뼈가 으스러지도록 뛰어다녔으니 이제는 그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한자리에 편안하게 앉아 가만히 쉬라는 자연의 다정한 허락입니다. 우리 몸이 고장 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잎을 다 떨구고 겨울을 준비하는 앙상한 나무처럼 아주 자연스럽고 거룩한 자연의 순리를 따라가는 중일 뿐입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는 한낮의 쨍한 햇빛도 아름답지만 온 세상을 붉고 따뜻하게 물들이며 산 너머로 천천히 저물어가는 늦은 오후의 노을이 사람의 마음을 훨씬 더 뭉클하고 경건하게 만듭니다. 지금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깊고 아름다운 붉은 노을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 먹고 사느라 바빠서 자식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하고 모질게 대했던 그날들을 아직도 후회하고 자책하고 계시나요?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참을 걸, 조금만 더 잘해줄 거라며 지난날의 못난 나를 향해 뾰족한 화살을 쏘고 계시다면 이제 그만 그 화살을 꺾어버리십시오. 그 시절 여러분은 너무나 서툴렀고 가진 것은 쥐뿔도 없었으며 험한 세상에서 내 식구들 굶기지 않고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흙먼지 날리는 그 전쟁터에서 흠집 하나 없이 우아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 천지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굽은 등과 굳은 살 박인 내 손을 가만히 어루만지며 참으로 고생 많았다. 그 척박한 땅에서 그 정도 버텨낸 것만으로도 너는 참으로 장하고 훌륭했다라고 스스로에게 가장 따뜻한 용서와 위로를 건네주십시오. 이 거룩한 용서와 수용의 과정이 끝날 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의 시선과 과거의 후회라는 지독한 감옥에서 풀려나 진짜 자유로운 영혼이 됩니다. 남은 하루하루가 억울하고 막막한 심심함이 아니라 내 삶에 숨겨진 의미를 천천히 음미하고 어루만지는 가장 풍요로운 감사의 시간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아침에 눈을 뜨면 남아도는 시간이 그저 옴짝달싹할 수 없는 감옥처럼 답답하고 두렵게 느껴지셨을 겁니다. 텅 빈 집안에서 울리지 않는 전화기만 쳐다보며 자식이나 친구가 먼저 손을 내밀어 이 외로움의 늪에서 나를 건져주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리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불씨 하나가 피어오르셨나요? 은퇴 후 찾아온 이 기나긴 30년의 시간은 아무 쓸모없이 버려진 형벌의 시간이 절대 아닙니다. 평생을 눈물과 땀으로 헌신한 여러분에게 하늘이 이제부터는 오직 너 자신만을 위해 마음껏 놀고 쉬어라 하며 두 손 가득 안겨준 눈부시게 찬란한 완벽한 휴가입니다. 다만 똑같이 주어진 그 금쪽 같은 시간을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따라 누군가의 노후는 춥고 쓸쓸하게 얼어붙은 빈방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누군가의 노후는 나만의 반짝이는 즐거움이 가득 차 넘치는 아름다운 보물창고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치열하게 살아오며 밖에서 긁어모았던 돈, 명예, 젊음, 그리고 수많은 인연들은 언젠가 반드시 내 곁을 떠나는 모래알 같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내가 오늘 하루 마음을 다해 끄적거린 삐뚤빼뚤한 글 한 줄, 정성껏 닦아준 화초의 푸른 잎사귀 하나, 맑은 바람을 맞으며 사색에 잠겨 내디딘 발걸음, 그리고 텅 빈 방구석에서 묵은 짐을 버리며 얻어낸 그 짜릿한 해방감은 누구도 훔쳐갈 수 없는 오롯한 내 것입니다. 이 소박하고 조용한 행동들이야말로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단단하게 일으켜 세우고 내면을 세상 최고 부자로 만들어주는 가장 확실한 마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습관적으로 켜두었던 시끄러운 바보 상자를 과감하게 끄십시오.
그리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보십시오. 가벼운 운동화 끈을 단단히 조여매고 동네를 천천히 걸으며 깊은 사색에 잠겨 보십시오. 서랍 속에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낡은 펜을 들어 지나간 청춘의 뭉클한 추억을 종이 위에 마음껏 쏟아내 보시고 쓰지도 않으면서 아까워 껴안고 있던 묵은 짐들을 쓰레기 봉투에 담아 미련 없이 밖으로 내던져 버리십시오. 처음에는 이 모든 것들이 낯설고 어색해서 자꾸만 주저앉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이 나이에 내가 청승맞게 혼자서 뭘 하냐며 헛웃음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 내일 또 하루, 오직 나를 위해 정성을 쏟는 그 맑은 시간들이 눈송이처럼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어느새 기적이 일어납니다. 더 이상 타인의 연락이나 관심에 목을 매지 않고도 하루 24시간을 빈틈없는 기쁨으로 꽉 채워보내는 단단하고 빛나는 자신을 어느 날 문득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 어른은 곁에 누가 없어도 혼자서 참으로 잘 지내시네. 얼굴에 늘 편안하고 맑은 미소가 떠나질 않아.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감탄을 듣는 어른. 자식이나 친구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행복을 구걸하지 않고 스스로 맑은 빛을 뿜어내며 당당하게 걸어가는 어른. 그것이 우리가 꿈꾸고 간절히 바라는 가장 품격 있고 지혜로운 노후의 모습 아닐까요? 내면이 보석으로 꽉 찬 사람은 앞으로 늙어가고 병드는 것이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세상의 체면과 껍데기를 모두 벗어던지고 마침내 진짜 헐렁하고 편안한 나로 살아가는 이 홀가분한 해방감을 매일매일 축제처럼 기쁘게 즐길 뿐입니다. 오늘 해가 지기 전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당신만의 아주 작고 소박한 취미는 무엇입니까? 결코 거창하고 돈 드는 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물 한 잔을 마시더라도 나를 가장 귀하게 대접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음미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남은 길고 긴 인생 여정이 남들은 감히 흉내도 낼 수 없는 그 작고 눈부신 설렘들로 인해 매일매일 아름다운 축제처럼 찬란하게 이어지기를 마음 깊이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들려드린 삶의 지혜가 여러분의 허전했던 마음에 작고 따뜻한 온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공감과 응원이 모여 앞으로도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